2월 18일이고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들만 가득한 하루입니다. 우크라이나 정훈 총사령관이었던 발레리 잘루즈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비밀스러운 정치 게임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혔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군의 방역 작전을 망쳤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2023년에 전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깊은 의견 차이, 그리고 자신의 해임 및 외교직으로의 이동에 대한 진짜 이유를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잘루즈니는 오늘 애소시에이티드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젤렌스키와 항상 매우 긴장된 관계였다고 인정하면서 정보 공간을 그야말로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면전 내내 젤렌스키가 그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시르스키 장군을 임명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잘루즈니에 따르면 전면전이 시작된 초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겁을 주려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잘루즈니는 군인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안드레이 예르마크를 상대로 이 모든 일은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와 대통령 비서실 간의 노골적인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루즈니는 정치적 접촉을 주선해주겠다는 기술자들이 자신에게 접근하고 있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문점이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작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대의 전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가 애소시에이티드 프레스와의 솔직한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2023년 우크라이나군의 방역 작전을 망쳤다고 공개적으로 직접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총사령관을 위협하려 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가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자리에서 해임된 이후 2024년에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로 임명된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발레리 잘루즈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경쟁자로 널리 여겨지지만 잘루즈니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를 거부하며 전쟁 중에 국가 단합에 해를 끼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루즈니가 아무리 정치 경력을 부인하더라도 그의 인정은 그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잘루즈니는 처음으로 자신과 젤렌스키 사이의 깊은 갈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잘루즈니에 따르면 긴장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루즈니와 젤렌스키 사이에서는 나라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자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기자로서 OFALEC 형식의 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잘루즈니에게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었고 자주 모든 실패를 그에게 돌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발레리 잘루즈니의 인터뷰에서 벗어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되었으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방역전에 발레리 잘루즈니는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군사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큰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궁금해했는데 이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는 젤렌스키와 잘루즈니 사이에 방역 계획과 전략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루즈니는 자신의 계획을 공개하면 젤렌스키가 더 이상 자신과 논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게 많이 이상해 보이긴 했어요. 지금 잘루즈니는 젤렌스키와의 긴장된 관계가 이미 2022년 말에 절정에 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우크라이나 내무정보국 요원들이 잘루즈니의 사무실을 급습했을 때 잘루즈니는 자신이 언급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명백한 협박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국가적 단합이 최우선이었던 시기에 그들의 경쟁 관계를 드러낼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날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실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발레리 잘루즈니의 이 발언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잘루즈니의 폭로는 전쟁의 중대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내 여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진격하며 새 영토를 점령 중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해 키예프가 크렘린에 더 빨리 양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루즈니는 2022년 가을에 우크라이나 보안국 요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압수수색을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압수수색 도중 그는 대통령실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비서실장 안드레이 예르마크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막고 지휘센터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잘루즈니는 당시 예르마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나는 당신들과 싸울 것이고 이미 지원군을 키예프 중심부로 불러 지원하게 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장군의 말에 따르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와 젤렌스키 사이의 의견 차이는 계속 남아 있었고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잘루즈니 자신은 군인으로서 자신이 더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주 젤렌스키 대통령의 군사 전략에 도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다다르게 됩니다. 발레리 잘루즈니는 2023년 우크라이나 군대의 방역작전이 실패한 것에 대해 젤렌스키를 직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전직 장군인 잘루즈니의 말에 따르면 2023년 방역작전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했고 그 논쟁은 특히 격렬했다고 합니다. 잘루즈니의 인기는 전장에서 몇 차례 성공을 거두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젤렌스키는 2024년 2월에 그를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서 해임했고 이후 그가 런던으로 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언론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잘루즈니의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2024년 2월이 아니라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2013년 12월 유럽연합 정상회담 이후 언젠가 제 동기를 하나씩 밝히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잘루즈니가 그렇게 한다면 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루즈니가 해임된 지 한 달 후인 2024년 3월에 젤렌스키가 국가안보국방위원회 비서인 알렉세이 다닐로프도 해임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에는 그와 흥미로운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저는 다닐로프와의 인터뷰 링크를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늘의 말과 사건들과 비교해 보세요. 이 프로젝트 그들이 지금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말이죠. 협상 중단 두 번째 트랙에서는 우리 쪽에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마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 기간이 얼마나 될지 말하기 어렵고 이런 만남에서 우리의 참여 없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비극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2024년 2월에 있었던 잘루즈니의 사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조치는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 젤렌스키가 잘루즈니를 우크라이나의 일상 업무에서 멀어지게 하여 정치적 경쟁자로서의 잠재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즉, 그가 런던으로 떠나면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를 잊을 것이라는 의도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잘루즈니가 젤렌스키보다 조금 앞서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젤렌스키와 그의 측근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패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국민의 신뢰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젤렌스키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근 자신의 지도부를 교체했습니다. 이제 2022년 말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잘루즈니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잘루즈니의 말에 따르면 2022년 9월 중순 어느 저녁 우크라이나가 북동부에서 효과적인 방역을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긴장된 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키이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몇 시간 후 수십 명의 우크라이나 보안국 요원들이 잘루즈니의 사무실에 수색을 위해 나타났습니다. 잘루즈니의 말에 따르면 그 당시 그의 사무실에는 10명 이상의 영국 장교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 보안국 요원들을 막지는 못했고
영국 장교들은 이 수색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잘루즈니의 말에 따르면 그 급습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보안국 요원들 앞에서 위협과 협박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잘루즈니는 당시 젤렌스키 사무실의 수장이었던 안드레이 예르마크에게 전화를 걸어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루즈니는 심지어 군대를 지원군으로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잘루즈니는 당시 우크라이나 보안국장인 바실리 말류크에게 전화를 걸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말류크는 이 습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고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잘루즈니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이틀 전에 키이우 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바로 잘루즈니의 사무실이 있는 같은 주소에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스트립 클럽도 압수수색할 계획이었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문서에 언급된 그 스트립 클럽이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에 이미 그 장소에서 문을 닫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잘루즈니는 압수수색 영장이 단지 구실이었다고 생각하며 우크라이나 주요 군사지휘센터의 위치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실수로 잘못 알았을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루즈니는 이것을 대통령실의 협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23년 방역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지나치게 야심차고 시작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에게 방어 태세를 강화할 시간을 주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발레리 잘루즈니는 자신이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만든 방역 계획이 실패한 이유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그의 관료들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발레리 잘루즈니는 방역의 초기 계획이 충분한 병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자포리자 지역의 대부분을 탈환한 뒤 남쪽 아조프 해까지 진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러시아군이 2014년에 불법적으로 합병한 크림반도로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던 육상 통로가 끊기게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대규모 병력 집중과 전술적 기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발레리 잘루즈니의 말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넓은 지역에 분산되도록 고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AP통신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잘루즈니가 방역이 원래 계획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해 한 발언은 익명을 조건으로 말한 2명의 서방 국방부 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를 언론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본의 아니게 우크라이나에서 조만간 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잘루즈니는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면서 선거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상의 미래 선거에서 잘루즈니에 대한 지지율은 23%로 젤렌스키의 20%보다 높아 그를 대통령의 주요 경쟁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루즈니는 전쟁이나 계엄령이 끝나기 전까지는 정치에 대한 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정치에 깊이 빠진 듯합니다. 이 방송의 마지막에 제 채널의 남성 시청자분들께 추천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2월 14일이 지나고 한숨을 돌리셨겠지만 아직 3월 8일이 남아있으니 준비하세요. 종종 우리 남자들은 여성에게 줄 깜짝 선물이나 선물을 정치적 혹은 비즈니스 목표를 해결하는 것처럼 접근합니다. 우리는 목표, 예산, 물류, 핵심성과 지표 등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자에게 엄청난 감탄을 기대하지만 여자가 그냥 간단하게 고마워라고 말하면 우리는 속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감탄은 어디 있지 하면서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심리학자의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그녀는 왜 우리의 이런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8일에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다면 꼭 이 분석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투자한 노력이 단순한 예의상의 고개 끄덕임이 아니라 진짜 반응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사람에게는 이 분석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영상 링크는 전통적으로 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10분만 투자해서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흔히 말하듯이 이제 축제는 구원받았습니다. 여성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을 흥미로워할 거예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